네, 지금 이종복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CPI 중대 시황과 매수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7월에 CPI 그리고 FOMC까지 8월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드리니까요. 이종목 전문가 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또 토마토 증권통 PC로 들어오시면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의 스트리밍도 나가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오늘 진짜 쉬운 진단, 이재필 전문가의 진단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추성 엔지니어링 네. 17,470원에 40%요. 17,470원에 40% 실어주셨습니다. 네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종가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8,150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네. 네, 수익 구간에는 놓여 계시는데 최근에 거의 뭐 2만 원 부근까지 가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예. 예, 어떤 부분 뭐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시 최고 고점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어쩔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최근에 4월에 2만 100원 선을 찍었고요. 그리고 7월 네네. 들어서는 19,670원을 찍었습니다. 네. 자, 2만 원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자, 그것보다도 일단 시청자님 조금 길게 보시는지 단기로 보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조금 길게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로 보시나요? 중장기로요. 중장기로요. 네. 자, 그러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단기로 봐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저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코스닥 처음에부터 있었던 종목입니다. 9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던 종목인데요. 그때부터 봐왔던 종목인데 참 좀 뭐랄까 저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회장님이 황철주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 때 중소기업 청장을 이렇게 하라고 좀 권유를 했는데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장 좀 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황철주 회장님이 저는 회사 돌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할래요라고 거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창업자부터 시작해갖고 회사에 애착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에요. 또 예전에는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두 군데다 다 장비를 납품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삼성전자에 납품받은 장비 같은 경우는 배제가 잘렸습니다. 그때 납품비리 이런 거에 연루가 돼서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다가 거기서 배제가 됐는데 살아남은 기업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잘 버티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신다라면 좋다라고 봐야 돼요. 자, 또 한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보신다라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쪽 워낙 좀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 2분기 실적을 보면 그 부분이 확연히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적이 엉망이면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도 별로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실적 전망치가 며칠 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내년에는 또 SK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이 전고점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고점 28,000원 정도가 2022년도에 고점을 찍은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이 가격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면
뭐 전체 시장 분위기도 조금 좀 험상궂어졌고요. 그리고 위에서 기술적으로 쌍봉 형태의 패턴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21,100원에 고점 찍고 며칠 전에 여기서 또 20,000원 조금 안 되는 자리에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쌍봉 정도로 형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40%는 너무 많아요. 비중 40%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 내일 정도에 뭐 비중을 한 절반 정도만 줄이시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년 정도까지 들고 가면서 전고점 27,000원 이상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조금 바라보고 길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비중을 절반 당장 줄이시고 예. 그 비중을 가지고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뭐 15,000원 부근 그쵸. 좀 더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어떨까요? 근데 그걸 단가를 낮추는 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중이 너무 많아져요. 한 종목에 40% 이상 돼버리면 그건 너무 무리한 거니까요. 그냥 20%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20% 여보세요? 예, 20% 정도 비중 추천을 하시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유 가능한 그 20% 비중 확보를 위해서 지금 네. 40%시니까 내일 정도에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저력 있는 반도체 장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업황 개선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 상황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일 비중 절반을 줄이면서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내년까지 보유했을 때 27,000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셨는데요. 토마토 사랑님, 현대미포조선을 10%로 86,5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조선주 잘 버티는 거, 종가 진입해봤습니다.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최근에 그려오면서 오늘 또 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난주에도 반도체란다. 자동차,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 실적이 뭐 좋아지는 섹터들 이런 쪽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지금 뭐 지수 자체도 빠지기도 좀 빠졌지만요. 상승 하락 종목 등락 비율을 보면 하락 종목이 한 6배 정도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버틴 쪽이 뭐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기자재 이런 쪽이 조금 버텼는데 그게 실적 때문에 그렇게 버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에 조금 안전하게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조선주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쪽 보면요. 그 전에 수주했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저가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거의 적자가 나고 2분기에 또 흑자 전환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2분기까지도 적자 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지금 뭐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다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선주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5년도 물량까지 거의 대부분 다 수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물량들 앞으로 뭐 이렇게 인도될 물량들 이런 부분들은 저가 수주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조선 업체의 수익성들도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좀 충분히 조금 이렇게 버티고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비중 10% 정도시면 비중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요. 10만 원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하신 건 잘한 선택이실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가 242평선을 돌파를 다 시켜놓고 그 위에서 뭐 한 3일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2평선 자체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쪽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사랑님, 오늘 투자 잘 진행하셨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하반기 갈수록 수익성 주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편안하게 보유하실 수 있다. 목표가 10만 원 가능하다는 전략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고민거리 있으시면 털어놔 주시고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여러분의 종목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올려주세요.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두산 테스나고요. 네, 4만 원에 10%요. 4만 원에 10% 있으십니다. 네, 예,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좀 줄어드셨어요. 네. 네, 이게 제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보유하셨고요. 예. 예, 얼마까지 수익을 좀 생각하실까요? 글쎄,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단기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반도체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길게 가져가면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단기로 주가 전망도 궁금하셨고 또 시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이재필 전문가님. 예. 자, 뭐 단기적으로 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뭐 반도체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죠. 흔히 우리 테스트 패키징 하는 업체들을 오사트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지금 테스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나 막 이런 데서 반도체를 막 만드는 그런 전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패키징을 하고 예, 또 테스트를 하는 그런 후공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는 뭐 그런 공정을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이 후공정 쪽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게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파운드리라는 건 반도체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쪽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 테스트하고 패키징 쪽 같은 경우는 외주가 많아질 거예요. 즉 일할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에 본사가 있고요. 안성에 공장이 하나가 있고 서안성에 또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안성 공장이 지금 제일 커요. 제일 큰데 평택에다가 지금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에 들어갔어요.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뭐 공사 시작하고 있는 뭐 그런 단계인데 자, 요게 지금 서안성에 있는 공장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서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일까요? 향후에 일거리가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 뭐 특히 뭐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길게 보셨을 경우에 먼저 길게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뭐 한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5만 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내년 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쪽이 지금 뭐 엔비디아 쪽에서 전량 TSMC에 맡기던 거를 일부를 또 삼성전자한테 맡긴다 그러거든요. 요런 부분 잘 진행이 되고 뭐 요런 쪽이 좀 이렇게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5만 원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요게 5만 원까지 가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뭐 그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지받아 줘야 되는 자리인데요. 내일이라도 지금 이 4만 원이란 가격대 이거를 뭐 깨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한 3만 8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내일
목표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요걸 지지받아줘야 되는 그런 자리일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요 가격이 지지가 된다라면, 요 전고점 넘는 자리 4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전략 어떠신가요?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반도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로 볼 적에 혹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선에서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 자리, 아까 좀 말씀드렸던 38,000원이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좀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보고 계신다라면, 한 38,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업, 파운드리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두산 테스나 5만 원 선까지 주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목표가가 제시가 됐고요. 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수주가 보다 늘어나게 될지도 앞으로 주목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일 4만 원 선을 지지해야 4만 5천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는 3만 8천 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시고요. 도도 레미도님, LS 일렉은 나름 잘 가는데 대한전선 13,580원 5% 성급했나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이분께서 매수가로 제시해 주신 이 가격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략 주시죠. 자, 그날 사서 그날 종목 진단을 한다라는 거는, 의뢰한다라는 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신중하게 종목을 이렇게 찾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지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그림 자체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LX 일렉트릭 먼저, 저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여기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한데요. 자, 대한전선은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선 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인프라 투자하고 그러면 전선들 미국 쪽도 그렇고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이 1조 6,900억 정도가 됩니다. LX 일렉트릭이 2조 3천억 정도가 돼요. 자, 근데 흑자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LX 일렉트릭은 1,800억 정도를 벌었고, 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00억 정도를 벌 것 같아요. 거의 3천억 근처죠.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는 안 나오고요. 작년에 한 482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LX 일렉트릭은 굉장히 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비싸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일봉이 전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13,100원이란 가격이 전에 찍었던 가격, 그 가격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권 근처 정도, 그 정도로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지켜줬던 자리요. 찍었던 자리. 이때가 작년 10월 달, 이때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죠. 자, 그 가격을 만약에 또다시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건 뭔가, 조금 좀 향후에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좀 이 가격대 13,100원이란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한 14,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00원대 중반 정도에 오면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저점
13,10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깨면 예, 그때는 바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LS 일렉과는 다른 쪽 영역의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압기 LS 일렉트릭은 우상향하고 있고 또 이 대한전선은 전선 기업인데요. 인프라 투자 시에 수혜를 받는 쪽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손절가 13,100원 선, 목표가는 14,000원대 중반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애니님이신데요. 코리아 서키트를 좀 오래 보유하신 것 같아요. 23,1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손절해야 하는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지난해 상반기 적어도 이때쯤에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오늘 이 종목이 7%까지 급락하면서 21선을 강하게 깼습니다. 16,800원 선에 마감됐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급락하니까 더 심리가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 작년에 그 DDR5 처음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뭐 코리아 서키트나 이런 PCB 쪽들 DDR5 관련되는 쪽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자, 그때 조금 좀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뭐 손절을 감행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오래 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뭐 손절하려는 뭐 그런 생각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리아 서키트의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적자예요. 뭐 1분기에도 146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2분기에도 마찬가지 뭐 한 53억 정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요런 부분들을 갖고 뭐 이 실적 나오는 거 요런 걸 갖고 잣대로 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 기대감들 요런 것들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조금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실적 전망치 요 정도만 나와도 일단 견딜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53억,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53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3분기부터는 흑자가 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조금 바닥에서 뭐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또 굉장히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래 보유하고 계셨는데 요만큼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추가로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5,700원 정도, 뭐 15,000, 그러니까 16,000원 약간 아래 정도, 그 정도의 일단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래 기간 갖고 있었던 거를 팔고 뭐 1,000원 빠진다고 거기서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비중도 그렇게 높지가 않으시니까요. 10%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요 정도는 조금 긴 관점으로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가격대 한 13,000원 근처 정도, 만약에 이 가격까지, 글쎄요, 이 가격까지 뭐 쉽게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가격 근처까지 빠진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뭐 내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1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알려면 내년 정도 돼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대이기 때문에요. 뭐 이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아래로 좀 밀릴 여기 이 61평선 있는 자리 이 정도까지는 조금 오히려 밀릴 자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드리는 거는 뭐 그렇게 속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거 목표가를 드리려면 지금 이게 23,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위에 선에서 목표가를 드려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차분하게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보유하고 계시는 애니님께서 오늘 급락하면서 손절 고민이 생기셨는데요. 오히려 마음을 조금 더 비우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기간이 있으신데 그래도 비중이 크지 않으셔서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또 여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 일단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3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황은 내년 내후년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바닥 다지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래쪽으로 더 열어놓습니다. 긴 관점의 보유 의견, 추가 매수 13,000원 근처, 그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금호석유. 네. 네, 5%예요. 3%가 아니라 5%인데, 네. 이거 사놓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아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물타기를 해놔야 되는 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2년을 묵히셨을까요? 그 이상을 묵히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억도 예, 없어요. 기억도 없는 이 종목 장롱에서 네. 나왔습니다. 금호석유 예. 오늘 종가가 2% 하락하면서 12만 3,800원에 마감됐는데요. 네. 혹시 뭐 더 보유해 나가실 생각이실까요? 아니면은 더 보유해도 상관없고, 이거를 예. 이거를 물을 타서 좀 네. 단가를 낮춰놔야지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예 잊어버렸던 종목이니까. 예, 아예 잊어버렸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네네네. 포트의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야, 시청자님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28만 8천 원이면 전에 2021년도 고점이 29만 8천 원이거든요. 그 가격에서 뭐 조금 아래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사자마자 뭐 이렇게 쭉 밀려버리니까 신경을 딱 끊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자, 근데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추가 매수 요거를 조금 고민하고 계신데, 과연,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어떨까? 이 부분들이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정황들을 보면 그렇게 썩 믿기도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14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저 PMI 같은 거 구매 관리자 지수죠.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조금 안 좋은 그런 침체를 가리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요거를 물을 타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요. 뭐 좀 이렇게 좀 더 잊어버리시면 좋겠어요. 좀 더 잊어버리셨다가 뭐 하반기 정도 그때쯤 되면 아마 거의 윤곽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물가도 CPI 같은 경우도 좀 이따가 뭐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CPI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요것도 기저효과성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물을 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무리가 조금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요. 올해 말 정도, 뭐, 그때 정도에나 한번, 조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대 자체는 한 10만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면 물을 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게 하게 되면, 10만원에 만약에 매수를 추가로 하시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매수하시게 되면, 가격이 평균 단가가 한 20만 원 조금 아래선 정도 되겠죠. 그쯤 되게 되면 뭐 이 경기가 좀 회복되는 국면, 이런 국면에 온다라면 손해 안 보고 정리도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그렇게 가격 참고하셔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직 이 화학업종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놓여 있어서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매수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에 10만 원 근처까지 하락을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동성 화인텍입니다.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11,700원에 20%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가 밝으신데 그만큼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낮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2% 오늘 상승하면서 12,980원 기록했는데요. 예. 최근에 좀 튀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죠? 예, 예.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한국 카본 화재 일어난 날 11,700원에 샀는데 그대로 많이 밀렸다가 저는 15,000원 정도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화재도 나고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좀 부진하다가 이 근래 조금 올라옵니다. 그런데 15,000원에 매도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이걸로 수익 잘 내셔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올해 꼭 수익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5,000원까지 가능할지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자,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동성화인텍은 저도 이 야인 시대에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아래 구간 정도 되겠네요. 그때 좀 추천을 드렸다가 목표가 13,500원 제시해드렸었는데 그거 달성이 돼서 리뷰까지 좀 해드린 종목이고 리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리뷰를 해드렸겠네요. 그때 이제 또 사도 될 구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조금 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실적 부분들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은 뭐 조선 쪽 섹터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 조선 기자재 요거는 LNG 본행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수주를 하는 부분들이 LNG선 쪽을 수주를 많이 해서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카타르 그 2차 LNG선 그 발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도 아마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주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하반기로 가도 이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한국카본 밀양 공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저도 예전에는 이 한국카본을 동성화인텍보다 더 좋아했는데요. 그때 이 동성화인텍을 추천드리면서도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어요. 한국카본에 불이 났으니까 뭐 좀 반사의 이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주가 자체는 한국카본보다 훨씬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한 3,8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실적만 본다라면 뭐 한 33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날 테니까 그렇게 주가가 많이 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향후에 나올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면 이 LNG선 쪽으로는 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목표하신 가격이 아까 15,000원 정도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뭐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고 있는 15,000원보다도 뭐 좀 더 위에선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 정도면 뭐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차분하게 조금 들고 내년 정도까지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가면 15,000원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내년까지 15,000원으로 볼까요? 아니면 그 이상 목표가를 보면서 갈까요? 일단 지금 14,500원이 지금까지 제일 고가거든요. 네. 이거를 돌파를 한다라는 얘기죠. 돌파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 위에는 뭐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일단 내년에 예상되는 저 영업이익이 한 570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뭐 지금 충분히 뭐 한 5천억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7, 8천 원 정도 그 정도 선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뭐 그 정도까지 가보시면 내년까지 보신다라면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예, 생각하신 가격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 기업이 하고 있는 LNG 본행제 자체에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업황이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 1차 15,000원, 2차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다 살펴봤습니다. 아쉽지만 진단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내일 기회를 노려보시고요. 이제는 내일장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이고요. 이번 주에 또 디데이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 발표.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은 2분기 실적이 그 전에는 뭐 한 2천억 정도 나올까 뭐 막 그 정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보단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라는 그런 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악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좀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시장의 경우도 지금 뭐 오늘 뭐 살짝 62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지금 현재 62평선 근처까지 다 내려왔는데요. 상방이 조금 제한된 그런 박스권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 정도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선물시장 수급인데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6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 뭐 3천억, 4천억, 2천억 뭐 요렇게 움직이다가 6월 21일부터 매도를 해도 8천억, 매수를 해도 6천억, 7천억, 7천억, 8천억, 1조 3천억. 뭐 최근 들어서도 1조 1천억, 9천억 이렇게 많이 좀 매매 규모가 커요. 매수를 해도 크고 매도를 해도 크고. 자,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조금 클 거다라는 거,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예고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도 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그것처럼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모습인데 지금 너무 좀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제나 그전 같은 경우는 뭐 1조 가까이 이렇게 금액이 되니까 휘둘린다 쳐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 내외로 이걸로 막 흔들렸거든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조금 매도 출발하더니 한 3,800억 정도 매도 쳤을 때 오전에 쭉 밀렸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 외국인들이 한 240억 매도까지 또 순매수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물이 잠깐 빨간색을 보였어요.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오후장에 다시 조금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밀려버렸다는 게 수급 기반이 우리나라 투자 심리 자체도 좀 많이 취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선물 시장 요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미국의 CPI가 나오죠. 근데 이 CPI는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달, 지금 내일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게 6월 달이죠. 작년 6월 달이 미국 CPI가 9.1%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가장 높았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작년 7월달 같은 경우는 8.5%로 떨어졌죠. 최고점을 찍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는 상당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 유가나 뭐 각종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을 뒤져봐도 마찬가지로 5월달보다 6월달에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5월달 PPI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죠. 전월비는 마이너스까지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된 이 CP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한번 쭉 더 밀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섹터별로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섹터별로, 종목별로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폴더 언팩 행사 일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26일이고요. 보통 8월 달에 했었는데 한 2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7월 26일 저녁 8시에 이 언팩 행사를 하고요. 미국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코엑스에서 하고 또 서울광장에서 동시 생중계도 한다라고 뭐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런 것들 중에 뭐 실적 좀 나오면서 직접 관련이 좀 있는 쪽들 이런 쪽들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외장 힌지를 만드는 KH바텍도 있을 수 있고요. 내장 힌지를 만드는 파이넴텍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보호 필름 같은 걸 만드는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도 뭐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외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실적되는 쪽들, 실적 증가되는 쪽들 이런 쪽을 노리신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에 FOMC가 현지 시간 25일, 26일인데요.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이후에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과 실적을 보면서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전망치가 크게 적자 흑자 엇갈리는데 내일 주가 반권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마치고 또 저희 시간 기대해 주세요.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